여러분, 정부의 부동산 정책, 25번째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실체가 없는 대책이라는 겁니다. 상상임신이라는 겁니다. 상상임신은 아이를 가지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여기에다 공갈빵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어왔어요. 공갈빵은 속이 텅 빈 빵을 말합니다. 오죽했으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상상임신이다, 공갈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게다가 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어요. 그대로.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개실패라고 하나요? 요즘은 개실패, 우리는 대실패라고 하는데 개실패라고 하나요? 그 정도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실제 노무현 대통령도 2007년 1월에 집권 5년차가 됐을 때 신년연설에서 그랬습니다. 집값을 단번에 잡지 못해서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대국민 사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대국민 사과. 그런데 이 사과 직전에 2010년까지 무려 16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장에서는 그거 가능해? 그런데 진짜야? 이런 실효성이나 현실성에 대한 논란까지 뒤따랐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도 똑같아요. 5년차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거 문제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 매우 송구합니다 하고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25년까지 문재인 정부는 2022년 5월에 끝나잖아요. 그런데 2025년까지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노무현 정부 때는요, 그게 실체가 있었던 게 그 당시에는 신도시가 굉장히 많이 짓고 있었습니다. 김포에도 짓고 있었고 파주에도 짓고 있었고 신도시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도권에만 하더라도 7군데의 크고 작은 신도시가 개발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164만 가구도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또 크기를 조금 확장하면서 그냥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얼마만큼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인지 도대체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물량은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83만 6천 가구를. 공공택지를 23만 5천 가구 공급하겠다. 신축 매입은 6만 가구를 하겠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4만 1천 가구를 하겠다. 도시재생은 3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은 11만 가구. 그리고 저층 주거계획은 6만 1천 가구. 중공업 지역을 12,000 가구. 역세권에 12만 3천 가구. 정비사업을 13만 6천 가구를 하겠다. 그래서 전체가 서울에만 32만, 전국에는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했지만 아무런 실체가 없습니다. 아무런 실체가 없어요. 어느 곳 하나 택지를 선정한 곳도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신도시라는 게 있었지만 여기는 신도시도 없어. 말뿐이에요. 말잔치뿐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임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대책이 나오자마자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제가 예측했던 것이 똑같이 맞게끔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2월 4일 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어디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언제 한다고 밝혔습니까? 어디 한다 언제 한다 제대로 밝힌 데가 없어요.
단지 공공 재개발 재건축하겠다, 역세권 개발하겠다, 이게 다예요. 게다가 더 웃긴 거 여러분, 실제 주민들에게 참여 여부를 물어보지도 않았대요. 아이고 참 웃기네, 웃겨. 심지어 말입니다, 역세권 주변이나 이런 그 주민에게나 혹은 토지주에게 떠보기조차 하지 않았대요. 이렇게 해주면 하겠느냐 하는 떠보기조차도 안 했대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아니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주민이나 토지주예요, 지주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은 떡 줄 사람엔 생각도 없는데 정부만 김칫국 먹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상상임신이라는 말, 공갈빵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 거죠. 아니 이런 말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저는 공무원들이 정치화됐다는 게 진짜 안타까워요. 공무원은요 정치화돼서는 안 되거든요. 공무원은 철두철미하게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돼. 그래서 공복이라고 합니다. 권력의 노비가 돼서는 절대 안 돼요.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도 안 돼요. 그래야지 국민이 편안하고 또 안락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이 정치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라 경제 전체가 정치화돼서 도대체 어느 게 진실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게 진실인지. 화려한 말잔치로 덮어버리니까 일반 사람들은 헷갈려요. 나중에 당해놓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당했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경제 유튜브를 자처하고 나선 것도 바로 그겁니다. 화려한 말잔치로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한 지표로 제대로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건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저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윤성은 국토교통부 차관도요.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도니까 CBS 라디오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재건축 조합 등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상임신, 공갈빵에 대한 해명이겠죠. 예. 그런데 많이 들어온다는데 어느 지역에서 어느 단지가 들어온다는 건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서 들어온다는 건 밝히지 않았다니까요. 아이고 이렇게 말만 하는 정책 누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주택 수요자 바보로 하는 거야. 우리 국민을 덩신으로 하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이 이 정도면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는 거 봐요. 게다가 상반기 내에 2차례 내지 3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하겠대. 그러면 결정도 되지 않은 정책을 지금 발표해서 국민을 우롱시킨다는 겁니까? 이게 선거에서 선기를 잡기 위해서 진짜 국민을 속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는요 진짜 말이 안 돼. 국토교통부에 있는 공무원 분들, 저도 국토교통부를 출입을 많이 했어요, 기자로서. 근데 그때는 안 그랬거든요. 거짓말 안 했습니다. 예. 못하면 못한다, 잘하면 잘한다. 예.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비판받을 거는 비판을 달게 받았어요. 계속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이러지는 전혀 안 했거든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부동산 올라가는 거 보세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서울 중심 지역뿐만 아니라 외곽 지역까지도 펄펄 끓어요. 지금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놨는데 시장에서는 하나도 안 먹힌다는 이야기잖아요. 구로구의 신도림 동아 1차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 지난해 하반기 9억을 돌파했습니다. 최근에 10억에 계약됐어요. 1억이나 올라서 최근에. 구로구 전용 59제곱미터가 10억에 계약된 사례는 처음입니다. 신도림의 동아 3차 전용 59제곱미터 10억 5천에 거래됐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무색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정부의 정책이. 예. 여러분,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모두가 상상임신 아닌가, 공갈빵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가 그런 방향으로 몰려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왜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는 대통령이고 국무총리고 경제부총리고 모두 국민이 잘 살고 국민이 재산을 모으고 국민이 편안하게 삶을 누리고 이러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들도 그런 걸 바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권력용에 눈이 어두워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가도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있잖아요. 이 화려한 말잔치에 속지 말자고요. 제대로 된 정책으로 결국은 표만 얻으려고 하는 그 정치인들의 심리, 이것은 부셔버려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 시민을 위하는 사람, 우리 서울시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서울시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 시민을 위하는 사람, 부산 시민의 부를 축적시켜 줄 수 있는 사람, 부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뽑혀져야 합니다. 저는 경제라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됐습니다. 단순하게 막무가내식으로 그렇게 정책을 편다면 우리 경제는 결국 망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든 막아보자고요. 제대로 된 경제의 진실을 알리면서 말입니다.